이재용 삼성 회장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 최후방 동맹국을 자신의 지지율 도구 정도로 취급하며 이 수많은 뒤통수로 한국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바이든. 이런 바이든을 향해 이재용 삼성 회장이 너무나 시원한 복수로 바이든을 무릎 꿇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미국 현지 언론들조차 역시 삼성을 건드린 자의 최후라며 바이든의 잘못된 선택이 재앙을 불러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 바이든에 이렇게 시원한 복수를 할 수 있었는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대반전이 일어난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오래전에도 한국의 뒤통수를 크게 때린 적이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종전이 다가오자 미국은 소련이 중국, 한국, 일본에 진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전후에 동북아에서 소련을 견제할 구도를 만들기 위해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추진했으며, 이 조약은 일본이 미국의 대소 동북아 전진 기지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에 따라 전범국가 일본에 대해 전범 처리와 전후 배상 문제를 최대한 가볍게 하는 방식을 만들어 오늘날 한일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일제치하의 강제징용, 이 성노예 문제가 발생할 근본적 원인을 만든 셈이 되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또는 이 대일 강화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상태를 종결하고 국교를 회복하기 위해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센터에서 일본이 미국과 영국 등 48개국과 맺은 평화조약으로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모택동에 의해 공산화되자 일본을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요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중시하면서 이 한반도의 전후 배상 문제 등에 대해 일본 편을 들어주는 이 태도를 취했습니다. 미국은 이 조약의 협의 과정에서 한국을 협의 참여나 이 조약 서명국에서 배제하는 등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 조건을 협의할 때 한반도를 제외시켰습니다. 미국은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제가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근대화에 기여한 공로를 금전으로 환산할 경우 이 배상 추정액보다 훨씬 많다는 식의 괴문서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이전인 1951년 5월 이 미 국무부는 38선 이북의 북한 땅을 제외한 남한 땅에 남겨진 일본인 자산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 요구하는 배상액의 4배에 달한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한반도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논리는 당시 미국 쪽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미국은 이 조약을 통해 일제 전쟁 범죄에 대해 일본과 피해국이 1대1로 협상해 해결하는 식으로 만들어주어 일본 입장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미국은 또 독도 문제를 제외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종전 후 남한에서 취한 미국의 태도는 가스라 테프트 미략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미국이 점령군으로 진주하는 것과 같은 일련의 태도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을 도와주는 척 하더니 뒤에서 이렇게나 충격적인 뒤통수를 때린 미국. 이로부터 70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뒤통수를 또 때리며 자랑스럽다는 듯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사실상 강요하여 이 수백조 원의 투자를 얻어낸 뒤 공장을 짓기 시작하자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내세워 이 보조금을 사실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의 한 의원은 한국의 선을 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3일 미국은 미국 기업이나 동맹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가 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동맹국인 한국도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빈자리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은 중국과 손을 잡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뉘앙스의 매우 무례한 발언입니다. 어이가 없죠. 이 갤러거 위원장은 또 상무부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에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어떤 미국 기술도 수준과 무관하게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나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또 다른 중국 기업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응해 중국 기업을 추가로 제재하는 동시에 한국 등 외국 기업이 이 마이크론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작 애플과 테슬라 등의 미국 기업들은 이 와중에도 중국 내 투자를 늘려가며 중국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한국에는 중국과 교역을 끊어버리라는 이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때문에 한국만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로 중국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부족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 기업의 대체 공급자가 되지 말아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이 미국을 따르면 보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러한 미국 측 행위는 전적으로 자신의 패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도록 협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마오 대변인은 이어서 이런 양태는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경제 무역 규칙을 엄중히 위반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중국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국 기업의 이익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행태를 결연히 반대하며 유관 국가 정부와 기업이 중국과 함께 다자무역 시스템과 글로벌 산업망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에 우회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뜻을 따르겠지만 중국 내 투자에 대한 규제를 조금만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5%로 제한시켜버렸는데 이 10%로 완화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바이든은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한국이 중국에서 돈을 벌어가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이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미중 갈등이 풀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는데도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걷어차버리며 한국을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제시한 대화 전제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데렉 숄레 미 국무부 선임 고문은 23일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타이완과의 관계 강화와 무역 규제 및 기술 수출 통제를 중단하라는 중국의 요구와 관련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재용 삼성 회장이 나섰습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 회장이 미국에서 무려 22일 동안이나 비공개로 활동한 진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지금 공개된 이 사진을 보고 전세계 주요 외신들은 둘이 합쳐 자산이 40조 원이다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산 28조 3,500억 원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10조 6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실리콘밸리를 구성하는 도시 중 하나인 이 써니베일의 사와스시라는 일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사와스시는 오마카세 식당입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2014년 미국 톱 100 레스토랑, 2011에서 2017년에는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됐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6개 음식을 제공하는 기본 코스는 1인당 160달러입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20%의 팁을 더하면 192달러 정도 지급해야 합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25만원 정도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성비 좋다고 평가받는 오마카세 식당 1인당 가격이 10만원 안팎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보이죠. 하지만 베이에리어라고 불리는 이 샌프란시스코, 이 실리콘밸리 일대의 살인적인 물가를 생각하면 총 40조 원 가까운 자산을 보유한 두 기업가가 비교적 소박한 곳에서 만났다라고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곳에서 대화를 나눈 것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반도체 1위이자 세계 반도체 기업 1위인 엔비디아가 삼성과 손을 잡고 바이든을 맹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재용 회장을 만난 직후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한 수출 통제로 이 실리콘밸리 기술 기업인들의 손이 묶였다라며
기술 산업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중국 시장의 첨단 반도체 칩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하게 비난하며 삼성의 편을 들어준 것인데요. 이 젠슨 황 CEO는 바이든에 대놓고 이 칩스법은 결국 크게 망신당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미국 기술 기업들의 생산 능력은 이전보다 3분의 1만큼 적어질 것이라며, 그렇다면 아무도 미국의 공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1위이자 세계 1위 반도체 회사의 CEO까지 바이든의 반도체법을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조롱하기 시작하면서 이 바이든의 지지율은 대폭락하기 시작했고 3억 미국 국민 대부분이 바이든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당장 내려와! 라고 말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